자, 오늘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조금 피곤하고 요즘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요즘 욕심에 관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보만 스님의 그 영상을 봤는데요. 욕심을 저는 이제 억눌러야 된다, 욕심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만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욕심은 칼과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같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근데 그 도구가 우리 마음속에 다 내재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쓰지 말자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욕심을 이거를 억눌러야 되나, 아니면 욕심을 추구를 해야 되나, 너무 좀 이게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욕심은 이제 나쁜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욕심은 이제 도구랑 같으니까 잘 사용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다 보면서 이 욕심이 필요할 때, 그리고 풍경 좋네요. 여기 보니까 새들도 날아다니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머리로는 욕심을 억눌러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생활에서는 욕심이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일어나니까, 근데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욕심을 잘 다스리면 되는구나, 내가 잘 활용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달리다가 다시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조금 달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뛰려니까 힘도 드는데, 이게 맨날 늦잠 자다가, 보통 제가 저녁에 요즘 좀 일찍 자거든요. 한 12시에 자는데 일어나는 거는 변함이 없어. 맨날 8시 9시야 일찍 자도 8시 9시, 늦게 자도 8시 9시. 근데 오늘 오랜만에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니까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달리면서 잠이 와. 내가 너무 천천히 달렸나? 아무튼 그래서 욕심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요즘 이 욕심의 끝판왕이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만약에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이 뭐 10만 원이다, 그리고 한 달 월급이 뭐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눈앞에서 뭐 적게는 뭐 몇만 원, 그것도 몇 초에, 그리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게 막 몇천만 원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주식판이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너무 이제 막 도박판처럼 돼가지고 이게 사람을, 욕심을 이게 막 끌어오르게 만들어.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던 사람도 그렇고, 주식을 뭐 하던 사람도 뭐 다들 마찬가지겠죠. 그 저도 이제 친구들이, 저는 원래 주식을 아예 안 하고 주식을 도박이라고 한 40, 거의 평생을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잘못된 생각이긴 하죠. 그 건전한 투자로 생각하면 투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 뭐 친척들이 몇 억을 벌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7억이나 8억 막 이렇게 번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막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딱 이런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만의 칼을 가지고 승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존트 한번 나가볼까?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100전 100패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욕심이 참 좋은 거기도 하면서 무서운 거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이제 좋다, 욕심은 부릴 만하다.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 욕심을 내야 되죠. 만약 운동을 하는데도 운동 욕심을 내야 돼요. 근데 내가 5km를 뛸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막 내일부터 이제 막 10km 20km를 할 거야, 이게 욕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도 내가 지식이 만약에 한 10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한 10만큼의 이제 그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 100, 200 이렇게 보는 거야. 왜?
그 옛 친구들이 벌었으니까 친구들이 막 10억 벌었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착각이 친구랑 동급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이게 막 어렸을 때 막 같이 놀고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의 레벨이 있고 나의 레벨이 있는 거야. 그 친구는 같이 어렸을 때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놀았어도 거기서는 이제 레벨이 다른 거죠. 이미 몇십 년 전의 친구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역량을 모르고 못 깨달으니까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런 제 욕심 수치, 자, 명명을 할게요. 욕심 수치라고 할게요. 욕심 수치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뭐 기본이 이제 10이라고 했을 때 저의 욕심 수치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능력에 비해서 원하는 게 과하게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10이 아니라 15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거고, 나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나에 대해서도 10으로 보지 않고 15를 보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도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15의 기준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걸 바라게 되는 거고, 그게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화가 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조금 달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양이다. 자, 이제 마지막 한 파트만 더 달리면 끝입니다. 이게 원래 한 번은 제가 하는 건데 오랜만에 하니까 3번을 끊어서 하네. 자, 그래서 제가 참 욕심이 많은 인간이다,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거야. 10년 전에 비교하면 훨씬 나아졌는데도 근데 욕심이 더 커진 거죠. 이제 10년 전에 욕심이 레벨이 있고 지금의 욕심이 레벨이 있는데, 항상 이 욕심이 그래도 뭐 살다 보면 채워지잖아요. 돈이 됐건 인간관계가 됐건 건강이 됐건.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는데 그럼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욕심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행복 수치는 결국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딱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책을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감사를 하라, 물론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되게 많죠. 근데 이게 욕심이 커진 상태에서는 이 감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안 일어났어요. 그게 저는 원인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커진 상태에서 아무리 감사를 해야지 그래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됐던 거죠, 그게.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뭐 감사 기도, 뭐 감사 일기, 뭐 이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 나이 레벨은 뭐 인생이 있어서 감사를 하고, 물론 뭐 지금 건강하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엄청나게 이게 충만감으로 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저기 물이 장난 아닙니다. 비가 와서. 제가 여기가 맨날 운동하는 의왕에 있는 왕송호수라는 곳이에요. 좋죠? 뭐 이런 것도 다 감사하죠, 솔직히. 너무 감사하죠. 근데 왜 만족을 못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느냐? 그게 나의 지금 객관적인 그런 메타 인지가 잘 안 되고 욕심만 많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바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거를 3번을 안 하네. 참, 진짜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결론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의 분수를 알고 적당히 욕심내자. 끝.